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10시이며 장소는 주식회사 우딘 전시장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강원선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이승지입니다. 그럼 2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 뵀는데요. 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인천으로 오시고 그리고 회사 생활 하셨던 부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목재 산업단지나 또는 목재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재소로 출발하셨는데 제재소에서 하는 작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재소라는 거는 이제 원목을 수입을 하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제재를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든지 뭐 건축 가설재로 가는 게 이제 제재소라고 봐야죠. 그러면 운영하던 당시에 어디에서 수입을 많이 했나요?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했나요? 주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고급 나무를 수입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직접 거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온 이제 수입상들한테서 물건을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제가 직접 수입을 다 했죠. 그럼 제재해서 가공을 하면 이제 제재한 상품들의 어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뭐 오쿠라는 나무도 있고 시다라는 나무가 있었고 홍송이라는 나무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이제 외장재보다는 건축재라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내장재 쪽으로 내장재 쪽에 이제 수입을 많이 했죠. 앞으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집안이든지 꾸미는 걸 앞으로 상당히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웬만한 사람들은 90% 이상이 전부 다가 건축재에 관여를 했는데 저는 이 내장재 앞으로 인테리어 쪽 개념으로만 시장이 아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그쪽을 선택했죠. 그럼 제가 면담하면서 배웠던 다루기, 토류판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런 거는 전부 다 건축재에 속하는 거고요. 다루기, 토르판이라는 거는 다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취급한 거는 전부 다가 이제 집안 그러니까 뭐 건축 고급 주택들 뭐 문 집안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만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제재라고 일을 했죠. 그러면은 그 종류 중에 그 타나목도 있었나요? 타나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타나목은 왜냐면은 나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생재를 켜놓으면 나머지 건조가 꼭 필요한 것이고 나무는 그냥은 나중에 이제 돌고 또 수축이 되고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이제 돌고 수축이 되는데 건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방지하는 건데 건조를 해서 건조라는 개념을 하는데 그 건조보다 더 한 단계 높게 말하자면 건조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60도, 70도에 건조를 한 며칠간 이제 건조를 한 열흘간이고 건조를 시켜서 이제 나무를 쓰는 건데 내장재 인테리어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한 100도 이상 더 해서 조금 나무 아주 건조해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물기가 좀 이제 7, 8%는 있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다 빼가지고 0%가 돼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없는 나무. 그럼 강도가 훨씬 높고 강도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강도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뒤틀림이 없는 거예요? 뒤틀림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제 말하자면은 오랫동안 썩지 않는 나무죠.
썩지 않는다는 거. 나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습기가 차고 하면 썩을 수도 있는데 전혀 썩지 않게끔 이제 만든 나무라고 봐야죠. 그럼 사용 기한이 길어지겠네요. 사용기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외장재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에 훨씬 더 많이 사용했겠다, 그죠? 요거는 이제 왜냐면 썩지 않기 때문에 외장재로도 물론 썼지만은 원래 인테리어 쪽으로 내장재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왜냐면 좀 더 컬러도 좀 더 조금 검정색이 되면서도 예뻐지고 하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원 목재 있을 때 이 타나목 만드신 거죠? 태원 목재 있을 때 타나목을 만들었죠. 그럼 타나목을 만드는 어떤 태원 목재만의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별도로 건조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이 인테리어를 수입을 해서 별도로 이건 아주 상당히 150도, 100도 이상을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고기능 기계가 필요한 거죠. 기계와 기술도 필요한 기술도 거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기계와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접목을 시켜야지만은 타나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만드는 회사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다가 지금도 타나목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지금도 한 세네 군데밖에 안 될 것 같고 타나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나무 상품의 유행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목재에 대한 어떤 단점이라 그런다면은 이제 힘이 있고 스키 차면은 말하자면 스키도 차면 조금 그 썩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이제 목재에 대한 모든 단점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커버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목재 제재소를 하시면서 몰딩이나 창호, 문짝 이런 것들을 상품의 다양화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재 말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이제 벽체 쪽을 많이 쓰고 우선은 왁구 쪽, 말하자면 문왁구, 문 이런 걸 갖다가 원목으로 목재 가지고 다 처음에는 만들었죠. 몰딩, 문짝, 창호 다 이걸 갖다가 수입한 원목재 가지고 다 제품을 만들어냈죠. 지금은 철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는 이제 고급 목재는 아직도 이제 그 활용도가 이제 문짝이나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유행이 이제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랩핑. 말하자면 랩핑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랩핑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근데 말하자면 랩핑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목재는 자연적인 나무를 갖다가 제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완전히 오리지널이고 랩핑이라는 거는 그걸 본뜬 이제 말하자면 필링 갖다가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입힌 거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목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칼라나 모든 걸 본다면 그거는 완전히 진짜 예쁜 처녀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랩핑한 거는 할머니가 화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시대 유행에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건 다가 랩핑 쪽으로 이제 대세가 다 기울어졌죠. 그러면 이 제재만 하다가 이런 내가 창호, 문짝 이것까지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보면 이 건축자재 시장보다는 나는 일단은 사람의 문화 수준이 높으면은 좀 더 어떤 내부 인테리어나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봤죠. 그곳을 그러면 해외 출장이라든지 요런 데서 착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거예요? 그건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내부 웬만한 데는 다 이제 외국은 목재하고 내부도 다 목재로 하고 외부도 다 목재로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문화 수준이 높으면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은 다 내부 쪽의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하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시장을 겨냥한 거죠. 외국에 가보면 걸레바지나 천장 몰딩은 있기는 하던데 네.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내부 인테리어 쓰는 거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죠. 내부 인테리어는. 그러면 주택에 맞게끔 제품 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에 맞게 개발하신 주택에 맞게끔 한 거죠. 아파트 쪽은 이미 그건 아주 해결하던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파트 쪽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주택 쪽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거죠. 그럼 바닥보다는 뭐 천장이나 벽체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주력하셨겠네요? 그렇죠. 바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건 벽체 쪽이나 계단이나 어떤 천장이나 계단 쪽이 또 많이 또 고급스럽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죠. 계단은 제가 처음 듣네요. 계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걸 갖다 계단이라고 하죠. 저는 이 몰딩이라고 생각해서 이 흔히 보는 걸레바지나 벽이나 천장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단까지도 다 고급 목재로 다 활용을 했죠. 엄청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하시려면? 이거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아이디어가 좀 많아야 되고, 나름대로 좀 뭔가 해외에서 많이 보는 눈이 좀 있어야지만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소재가 처음에는 딱 나무만 했다가 흔히 우리 얘기하는 MDF로 했다가 또는 뭐 랩핑을 한다든지 이런 순서들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80년대는 건 다가 랩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무로만 모든 시장이 나무로만 다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목재 시장이 상당히 붐을 많이 일었었죠. 모든 건 다 나무로 들어와서 가공해서 제재하고 가공해서 다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절에는 건다가 목재로 다 이제 활용을 하다가 이게 IMF 지나면서 이제 IMF 때 이게 시대가 이제 좀 이제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이 랩핑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비슷하게 이제 씌워서 랩핑 MDF에다가 씌워서 목재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한 9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시장이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시장이 저렴하고 값도 저렴하고 목재하고 어떤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많은 부분이 나무 목재 시장에서 그 시장으로 건 다가 한 시장이 70~80%가 그 시장으로 뺏겼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 목재 바깥에 랩핑할 때 이 필름지 같은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필름이죠. 그러면은 그 재질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개발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해야죠. 왜냐면 이제 고급 목재의 칼라를 그 필름에다 다 이제 그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칼라 개발을 많이 했죠.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MDF나 합판이나 또는 그 파티클 보드 이런 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점들이 있나요? 합판은 일반 벽체 쓰고 다 이제 파티클 보드도 다 마찬가지, MDF도 다 이제 벽체 활용하고 이제 일반 건축 자재에 들어가는 자재라고 보는데 MDF를 갖다가 갈라가지고서 이제는 그걸 갖다 거기다가 필름을 입혀가지고서 이제 제품을 인테리어 필름 벽체를 쓰고 천장을 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문짝을 만들고 뭐 왁구를 만들고 이걸 다 목재를 하던 것이 다 일로 이제 저렴하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변신이 된 거죠. 시장이 변한 거죠. 이 MDF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MDF는 이제 이건 수입도 많이 하지만 MDF는 말하자면 목재를 쓴 칩을 갖다가 빻아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다시 접착제하고 해가지고서 MDF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를 막 이렇게 그 부산물을 쪼개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쪼개가지고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른 걸 갖다가 이제 접착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MDF죠. 그럼 이거 파티클 보드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거죠. 만드는 과정은 거의 과정은 비슷하겠다, 비슷하다. 그죠? 근데 합판은 그냥 나무를 쪼개는 거죠? 합판은 이제 나무를 슬라이스, 그러니까 얇게 해가지고서 몇 겹을 갖다가 이렇게 층층이 해가지고서 만든 걸 갖다가 합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클 보드하고 합판하고는 전혀 생산안이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PVC가 이제 필름지 같은 거인가요? PVC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PVC는 물론 일부 이제 PVC에다 랩핑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는 PVC는 좀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MDF에 뭐 PVC를 부착하거나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 없고. 그럼 그래도 그 안에 어떤 나무의 소재가, 목재 소재가 들어가고 랩핑을 해서 어쨌든 건축 내장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문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건축 내장재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렇지.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된 개발한 거죠. 지금 이제 사용하는 문고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목재는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부수적인 이제 우리 이제 문짝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소모품이라고 우리 문짝에 들어가는 필수품이죠. 실린더, 이제 뭐 문고리들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서 우리가 OEM 방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문짝을 팔기 때문에 같이 파생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수입을 하든지 고급 거는 이제 좋은 건 수입을 하든지 국내에서 해서 저희가 OEM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저희가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문고리나 뭐 이런 경칙 같은 이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목재 회사에서 나무판을 받아서 본인의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비중이 왜냐면 그거는 10원이면 우리 문짝은 1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에서 10원짜리를 흡수하는 게 10원짜리에서 100원짜리 팔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틀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저거 할 수는 회사 자체가 뭐 틀리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 부품들을 가져와서 어쨌든 완성 제품은 지금 우딘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원 목재에서는 이제 목재 그 건축 내장재를 만들다가 다양한 제품군이 생기면서 이제 우딘을 다시 법인을 세우시게 됐고 이 우딘이 이제 청출을 하면서 태원 목재를 흡수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왜냐면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가 80년대에는 목재 시장이 이제 다 순수하게 이제 목재로만 이루어지던 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필름 랩핑 쪽으로 시대가 다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목재를 하시던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목재만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지셨고, 요걸 이제 저같이 조금 변신한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그 흐름을 타서 다시 이제 그 시장을 맞이한 거라고 봐야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이든지 이제 어떤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판단해서 빨리 이제 해설하는 건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을 못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목재만 고집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답보 상태가 된 거고, 이렇게 이제 변신해서 시대의 흐름을 탄 사람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루는 게 정말 제일 핵심이죠. 제일 어떤 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를 그걸 분석하는 게 오너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딘의 신설로 인해서 태원 목재의 어떤 그 사업 구조의 변화나 아니면 아예 그 계열돼서 분리된 작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비료 합병은 했지만은 사실 지금 모든 거는 다 목재 사업부하고 우딘하고는 사실 분리돼서 지금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합병은 됐지만은 목재 사업부는 목재 사업부대로 별도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우딘은 우딘대로 필름 사업 쪽은 이제 랩핑 쪽은 별도로 이제 분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협력하고 있지만 제품군은 완전히 다르게. 완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죠. 제품군은 완전히 뭐, 하나는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순수한 목재 가지고, 자연목 상태에 아주 생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필름은 죽은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이 목재는 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태원 목재는 사실 큰 변화는 없겠다. 그죠? 목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 사업들을 하니까. 목재를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또 목재도 또 살리고 싶으니까 졸파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집성목이나 글루램 시설을 다시 하고 또 새로운 목재 쪽으로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목 구조든지 이제 이런 집을 짓 수 있는데 중목 구조, 이제 목재로 짓는 그쪽 시장으로 다시 이제 또 돌파구를 목재는 다시 그쪽으로 이제 돌파를 해나가 갖고 기존에 여태까지 어떤 인테리어 시장이 흐름은 다시 랩핑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얼른 그 흐름을 또 타고 넘어갔고. 그럼 우딘은 우딘대로 디자인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하고 또 태원 목재도 별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태원 목재는 별도로 이제 집성목, 글루램, 이제 목조 주택 쪽의 이제 방향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다시 또 개발을 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제품군들 시대별로 조금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태원 목재에서 수입했던 거나 제품을 하던 게 이제 80년대는 원목을 수입해서 그랬고 IMF 이후에는 사실 그 MDF에서 랩핑하는 사업들로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그럼 MDF를 만들기 위해서 태원 목재에서 이제 수입하는 나무의 종류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이제 왜냐면 이제 시장이 왜냐면은 이제 내가 여태까지 목재를 하면서 100을 여태까지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게 시장이 흐름에 의해서 이제 랩핑 쪽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30밖에 안 된 거죠, 이제. 이 시장을 70% 시장을 새로 이제 뭐 흐름에 따라서 이제 랩핑 시장으로 다 뺏긴 거라고 봐야죠. 랩핑 시장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30% 시장에서 또, 랩핑 시장으로 갈 수 없는 것들, 랩핑 시장이 중목 구조나 글루램 같은 것들이 앞으로 또 목재 시장에서는 또 별도로 이게 새로운 사업군이 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또 그쪽 시장으로 줄은 만큼 그쪽 시장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 또 상품을 개발해 봤고 이 랩이 70%의 시장 뺏긴 품종을 갖다가 그거를 다시 그거는 흐름에 따라서 그걸 갖다 또 새로 이제 우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70% 시장에 뺏긴 시장을 다시 그걸 갖다가 그걸 차지한 거죠. 자연스럽게 우딘은 점점점 커지고 태원 목재는 조금 이제 시장의 축소에 의해서 네, 업무나 뭐 거래하는 양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 태원 목재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거나 또는 국내 소비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제 시다나 이제 오크나 아직까지도 이제 왜냐면 고급을 선호하시는 이제 부촌 사람들 고급 나무를 취급하고 아직도 왜냐면 뭐가 부유층들의 집중 짓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런 랩핑보다는 이제 원목을 이제 직접 활용하는 걸 쓰는 걸 좋아하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시장에 지금도 아직도 10%쯤 시장은 있다고 보고 아직은 계속 내가 옛날에 해왔던 품목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움직여지고 새롭게 이제 중목 구조나 글루램 시장으로 다시 이제 간 거라고 봐야죠. 시다나 오쿠는 지금 어디서 수입하는 거예요? 시다나 오쿠는 캐나다 쪽이나 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았네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홍성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는 않았죠. 홍성에서는 어떤 나무들? 홍성이라는 이제 그건 일반 목재 수종이에요.
그 어떤 데는 홍성이라고 하면 목재 수정이에요. 뭐 혹시 국내에서 뭔가를 사들이거나 국내 원목을 사용하거나 이런 그래서 것도 이제 있나요? 그 국내에는 이제 낙엽성이라는 나무가 있죠. 국내에 이제 낙엽성 가지고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낙엽성 갖다가는 그것도 일부로 이제 루바도 그것도 하고 바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구르렘 만드는데 다 낙엽성 국산재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산림 정책에 맞춰서 국내 어떤 그러니까 관공서에다가 건축재를 짓는 거는 가능한 국산재를 쓰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산재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국산 원목이 더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렇게 외국의 나무 같이 그렇게 활용적인 점이면 제지하는 부분에서 좀 작죠. 나무가 작아서 나무가 크지가 않고 조그마다 보니까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죠. 큰 기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못하죠. 잘 못하죠. 워낙에 이제 국내에서는 벌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국내에서 이 목재 산업에 생산되는 국내 소비량이 많이 딸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이게 전체 활용도가 적어서. 목재를 쓴다면은 국내 목재 쓰는 양이 한 20% 되고 그 다음에 80%는 다 외국산을 쓰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 갔더니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부터 울릉도의 나무들 많이 베서 뭐 일본도 수탈해 가고 저희도 쓰고 이랬는데 아예 이제 벌목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항나무 같은 거. 그러면 큰 나무들은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벌목을 못하죠. 큰 나무들은 그 좋은 나무들, 큰 나무는 벌목을 못하죠. 그러면 국내에서 활용되는 것들도 그냥 조금 굵기가 자잘한 나무들. 자잘한 나무 이제 어차피 베야 되는 나무들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건 뭐 수입을 해다 목재는 원목은 수입해서 쓰는 거죠. 제가 여기 인천 서구에 사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보니까 우딘 이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나다 보니까는 우딘이라는 회사의 이름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서구 경제에 이바지를 많이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회사 운영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서구 경제에 이만큼은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서구에서 오래되니까 세금도 많이 냈을 테고 그런 거에 있겠지만은 전국적으로 그래도 한 400군데 대리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400군데 대리점에다가 이제 물건을 공급해주고 하는 거죠. 본사가 서구에 있으니까 세금은 서구에 가장 많이 내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구에서도 이 협조 잘해야 되는데 우딘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우딘 자체적으로 지역 상생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서구 쪽은 아니래도 뭐 말하자면은 적시자 어떤 아소나이트 어떤 기부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적시자 같은 데 보면 한 1억 정도 기부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하고 또 적시자 이번에도 어떻든 간에 공사하는 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공사비를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가 기부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하죠. 협회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장학금이었나? 뭐 이렇게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협회 차원이요? 네. 협회에서도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 목재 회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그 지역 상생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나 보더라고요. 회장으로 계실 때는 안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기부도 했고, 최근에도 협회 기부도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거는 항상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협회 아무래도 이제 협회 어른 입장에서 보니까 협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협조를 가능한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최근에도 협회 어떤 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도 내가 좀
기부하고 그런 건 좀 있겠죠, 뭐. 네. 그러면 목조 주택 분야에 이제 목재 산업에 이바지 하시는 거 하고 또 목조 주택을 건축하는 거랑은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목조 주택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조주택. 네. 우디네에서 다루는 이제 목조 주택의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제재소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제재소에서 목조주택, 건 비슷하죠.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제재하는 것도 뭐냐면 분야가 다 틀리죠. 뭐냐면 어떤 사람은 건축재, 어떤 사람은 뭐 파레트재, 뭐 이런 분야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테리어재. 이제 이렇게 해서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보통 인테리어 하면 이제 실내 인테리어만 많이 생각하는데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업부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별도 사업부가 따로 있죠. 예, 그래서 목조주택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사업부는 별도로 있어요. 요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랑은 또 다른 예, 일이라서. 그건 시공 쪽이고 또 인테리어도 시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건 별도로 그건 우리가 건설 면허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시공부터 하면 뭐 골조 세우는 것부터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우딘에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뭐 한옥과 관련해서 네. 이제 제가 1층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한옥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옥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또는 이 사업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했던 그런 계기들이 있나요? 뭐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내내 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제 목재 쪽으로의 아이템이 하나의 선정이 한옥 쪽을 우리도 이제 목재니까 이제 해야겠다는 아이템이 선정이 된 거고 중목 구조도 선정이 되고 한옥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어떻든 간에 왜냐면은 한옥이라는 거는 전부 다가 현장에서 전부 다 끈을 파고 현장에서 이제 그 도목수분이 이제 목수분들이 현장에서 모든 걸 일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기계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립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만들고 끌 팔고 모든 것을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만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목수분이 현장에서 다 깎고 두들고 하는 거를 이런 거를 다 네. 공장에서 자동으로 기계로 다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 한옥 구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보면 그 궁궐이나 이런 거 불타면 걔들을 해체해서 레고처럼 다른 궁궐에 조립해서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옥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딱 있으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네,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뭘 하려면은 뭐 뭐든지 다 연구는 좀 해야죠. 고민하고 연구를 안 하고서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 있죠. 오래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거를 완전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그렇게 있을 것 해야죠. 같아요. 말하자면 한옥집은 6개월 정도 걸렸던 거를 2개월, 3개월 반을 줄일 수가 있었죠. 평균 6개월 정도는 줘야 되는 거를 3개월이면 할 수 있게끔 다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조립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럼 요거 사업 시작할 때 뭐 한옥 TF팀 이런 거 꾸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회장님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요런 거를 한번 해봐라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TF팀이 있겠죠. 있어야지 되지, 혼자는. 뭐. 그러면 뭐 특별하게 아이디어 제공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뭐 수시로 이제 그거야 뭐 내가 어떤 다니면서 봤던 어떤 느낌 같은 건 수시로 이제 전달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개발해봐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제안을 제가 해야죠. 제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중목 구조라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목구조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고 이제 저기 옆에서 보면 저 집을 진 게 저기 중목구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 콘크리트도 지는 걸 갖다가 이게 콘크리트 지는 주택을 갖다가 목조 주택을 이렇게 오히려 더 쉽게 빠르게 칠 수 있는 게 이게 중목구조예요. 그 대신 이제 목재 가지고서 이제 집을 짓는 게 이제 중목구조라고 볼 수 있죠. 목재 가지고. 그럼 우디는 이 중목구조를 세우는데 어떤 나무들을 사용하나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목구조는 이제 말하자면 굴르램이 필요한데 굴르램을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레드파인이라는 걸 수입해서 그 중목구조를 아예 그 소재를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이제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 비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내에서 다 이제 굴르램을 만드는데 주로 레드파인을 많이 쓰죠. 레드파인 많이 쓰고 이제 시다도 많이 쓰죠. 그러면 이런 원목을 수입해서 조립식으로 만들려면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런 식으로 딱 제품화된 한옥의 어떤 그 디자인들이 있겠네요. 아니, 디자인은 다양하게 아무리 해도 거기에 다 맞춰서 다 할 수 있죠. 중목구조하고 또 한옥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중목구조하고 한옥은 또 별개예요. 물론 이제 한옥에 대한 것도 중목구조에 속하지만은 한옥하고 중목구조는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대들보 얹는 거랑 비슷한 건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러면 우딘 제품이 쓰인 어떤 한옥 건축물이나 한옥으로 꾸며진 어떤 건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있나요? 꽤 많죠. 저기 가기 영일만 그것도 우리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저기 다 있는데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래도 한옥을 많이 했어요. 1차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다시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한옥과 양옥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시는 거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한옥도 그렇고 현대식 건축물도 그렇고 그 안에서 목재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죠. 아예 사업을 전환하신 건 아니고 이제 목재 산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판단해야죠. 변화를 잘 흐름을 보고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은 이제 또 뒤떨어지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항상 그 흐름을 항상 오너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 그래서 많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목재 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한 600군데. 글쎄, 내가 했을 때도 그건 한 진짜 7, 8군데가 지금 이제 50군데 정도? 지금은 서구만 해도, 인천에만 해도 한 7, 800군데 있었다고 내가 예측하는데, 지금은 건 20년 동안에 한 50개 정도? 근데 이 50개도 사실 지금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변화가 많아졌죠. 10분의 1로 줄은 거네요. 10분의 1로 줄었죠.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변신을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든 간에 도태됐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딘 전시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면담을 진행하는데 너무 멋져요. 이렇게 이제 전시장, 쇼룸을 조성한 계기나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목재업계에 종사하고 또 사실은 제가 참 목재 지금 이제 필름도 이제 하고 필름 시장 필름도 장사하지만은 사업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재로서 뭔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애착이라는 게 상당히 누구보다 있는데, 제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품목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서 이 전시장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모든 취급하는 품목들이나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갖다가 한번 전시장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목재박물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거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제 한번 해봐라. 목재박물관, 인천에 어떻든 목재박물관은 꼭 필요하다 해서 내가 처음에는 회장할 때 목재박물관을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뜻이 못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것을 전시장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목재박물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인천이 목재 참 역사가 진짜 대단하죠. 사실 목재가 거의 인천은 목재가 먹여 살리, 벌써 한 40년 전만 해도 인천 목재가 먹여 살리다시피 할 정도로 인천이 비중을 크게 했던 건데, 예, 그런 것은 어떤 거든지 보면 모든 게 다 그 발자취나 박물관이 있는 건데, 인천이 그 중심지인데도 그게 없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40년 동안 해왔던 목재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제 3위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의 발자취를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전시장을 만든 거라고 봐야죠. 이 우딘처럼 전시장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없죠. 없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제품군들을 전시해놨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목재를 다룰 때 사용하던 기구나 또는 그 원목들만 조금 더 들여오면 바로 박물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더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재 나무 단판을 만들어서 목재 수정도 다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조금 더 글쎄요, 조금 더 좀 해야 될 게 있을까 아니냐. 제가 인천 시민으로서, 서구 구민으로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시장 조성하고 그러면 이거 전시장 조성해 놓아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 가장 큰 효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우선 직원들이 어떤 교육장이 될 수 있고, 우리 거래선들의 어떤 나름대로 우리 거래선들이 와가지고 교육장이 될 수 있고, 또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 뭐가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하실 때 한번 와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건 처음부터 전시장 개념보다는 나의 발자취를 만들어 놓자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조금씩은 이제 전시장 개념으로 조금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든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선생님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보기 전에는 선생님의 발자취에 대한 이렇게 역사 이렇게 쫙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세련되고 이 제품군을 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놔서 이거는 발자취보다는 정말 규모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조성할 당시에 이런 구성이나 배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서구에서 또는 인천 목재단지 안에서는 일단 최초로 만든 거라 가지고 어떤 사례를 참고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좀 참고보다는 그냥 제가 제 아이디어로 만든 것 같아요. 창조네요. 제가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가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실용성이 있게끔 이런 데는 이렇게 써면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물론 내 아이디어지만 제가 많이 또 해외에서도 많이 봐왔고, 전시장을 많이 가서 봐왔고, 그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됐겠죠. 알차게 구성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우딘 제품인 거죠. 100% 우딘 제품이에요. 뭐, 다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지난번에 보니까 그 플랜카드 보니까는 힐링데이 이런 것들도 운영하셨던데. 아,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항상 이제 뭐 인테리어든지 모든 게 항상 모든 게 변하고 있고 항상 뭐 컬러든지 어떤 모든 것들이 시장이 변하고 있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회사에서 개발한 것들 갖다가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트렌드 개발한 걸 갖다가 이제 힐링데이에서 모든 거래선들을 다 모셔다 놓고서 힐링데이 하면서 이제 그거 변화된 트렌드를 갖다가 알려주는 쪽으로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어떤 복지 증진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죠.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했겠는데요? 많이 했죠. 이벤트도 많이 하죠. 네. 지금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니까 사실 이제 대림점들도 이렇게 힐링데이 같은 거 와가지고 다른 데는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가네, 요런 제품도 우리가 취급 안 하는 것도 있네,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딘에서 가장 밀고 있는 주력 제품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도화 같은 것도 이제 방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는 그냥 방문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전부 다가 하드웨어로 인해 가지고서 전 기능성 도화로 좀 다 변신이 되고 있는 거, 변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변신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또 특히 이제 시스템 창호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창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옛날 같이 그냥 뭐 그런 뭐 일중창이 아니라 이중창, 삼중창에서 허름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내부의 어떤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떤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커지는 것으로 봐지죠. 점점 나의 사생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중요시 여기죠. 제가 아까 그 창호 열어보니까 막 상하좌우로 열리고 이게 기능적인 면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되게 좋은 제품들 많아서 이 전시장에 사람들 많이 와보고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보고 대리점 가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와서 보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죠. 내가 우리 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낌은 다들 많이 가질 거예요. 우리 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인 참 예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그 실내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세트화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세트화란 무엇인가요? 실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게 세트화라는 거는 뭐 이게 일괄 처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뭐 컬러고 뭐고 뭐 일색으로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가 이제는 이제 뭐 단색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일치된 상태로 가는 것을 유행을 트렌드가 요즘 많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트화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뭐 이제 세트화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군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뭐 연구소를 설립해놨거나 또는 어떤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회사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연구소는 있죠. 당연히 이제 개발부가 따로 있고 연구소가 따로 있죠. 그거 없이는 안 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해외도 좀 나가서 이제 그 전시회 자주 나가서 다른 데는 전시회 나가기도 하고 전시회 가서 이제 구경하고 이제 거기서 응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이제 개발부들은 이제 조금 한가할 때는 지금은 전 거래선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품이 불편한 점이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이제 분석표를 또 만들러 전 개발부들이 이제 거래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다 좀 청취하러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목재 산업이라 하면 거의 생산 위주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생산 말고도 제품 개발까지 진짜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나요? 아니면 자동화로 인해서 좀 줄어드나요? 이제 제조업은 이제는 이제 인적인 자원이나 어떤 인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공장은 다 스마트 공장을 만들지 못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회사도 뭐 삼성전자하고 하든지 걔네 삼성전자하고도 해서 지금 거의 1년째 이제 스마트 공장, 팩토링 공장으로 지금 다 변신하고 있고, 그걸 다 변신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제조업은 전부 다가 스마트 팩토링 공장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건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될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 쪽의 직원들은 좀 갈수록 줄어들고 사무나 관리직은 늘어나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늘어나고 생산직들은 좀 줄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 특수목 분야의 사업들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뭐 적산목이나 흰옥기 같은 그런 그 특수목을 다루는 그런 사업부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 사업부가, 목재 사업부가 따로 있죠. 혹시 그 우딘에서는 어떤 제품군들을 사용하나요? 우딘에서 이제 시다 쪽이나 이제 이런 것들, 시다를 주로 중점적으로 시다를 많이 이제 활용해서 시다는 국내에서 저희밖에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좀 만들어 보고 있죠. 시다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옥이나 아니면은 중목구조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중목구조도 하고 이제 내장재, 뭐 벽체든지 외장재도 쓰고 여러 가지 사우나재도 쓰고 그러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이 방부목이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예요? 방부목은 저희가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주력 상품이라고 할 게 없어요. 워낙에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 우딘이면 이거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프리컷이라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목구조에 쓰는 거죠. 프리컷 기계라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H빔, 철빔, H빔 질 때 보면 조립을 하다시피 똑같은 개념으로 목재를 그런 식으로 프리컷이라는 기계에서 탁 깎아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게끔 만든 기계를 프리컷이라고 하는 거죠. 프리컷 기계. 쇠나 이런 거 보면 딱딱 끼워 맞추죠. 그쵸. 목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계가 프리컷이라는 기계죠. 그러면은 이 수입한 원목을 다시 수출하거나 아니면 제품화해서 수출하거나 이런 수출품들도 있나요? 아직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모든 게 목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까지는 아직 수출을 이제 못하고 있죠. 그럼 우딘이나 지금 대원 안에서 이 회사 안에서 체육대회나 또는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나요? 복지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지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는 복지도 복지할 수 있는 어떤 자금도 있고 이런 걸 하고 행사도 하고. 태원 목재랑 우딘이랑 같이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같이 하죠. 같이 하나요? 그때는 같이 하죠. 그러면 뭐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네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 모든 제도는 똑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채용이나 이런 거 관여하진 않으시죠? 그건 이제 많이 안 하죠. 채용 같은 건 다. 만약 옛날에 면접 보실 때 뭐 직원을 뽑는 기준 이런 거 있으셨어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성실성에 대한 개념을 제일 중요시 받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한 번 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어떻든 간에,
이력서를 보면은 그것도 성실한 면이 있든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긴 거죠. 그렇군요. 장기 근속한 직원들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우리는 뭐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거의 뭐 많죠. 뭐. 근데 예전에 태원목재일 때는 사실 생산 직군들이 많아서 이 생산 직군들이 우딘으로 옮겨오거나 사무나 관리직으로 변화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서로가 옮긴 적은 없어요. 목재사업부는 목재사업부 직원 별도로 썼고, 네. 우딘은 우딘대로 별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차되는 직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해야 태원이나 우딘에서는 장기 근속한다 이렇게 명함 내밀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많죠. 뭐 10년 더 넘은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HB 마크 이런 거를 획득했더라고요.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친환경 제품이든지 이런 거는 어떻든 간에 회사가 좀 더 좀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증이나 이런 거를 그런 걸 따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 회사의 또 마케팅 측면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네. 가능한 한 이제 그런 걸 인증을 많이 따서 좀 더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걸 알린다고 봐야죠. 그 원목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몰딩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몰딩 같은 것도 보면 옛날 필름이라면 PVC로 필름을 만드는데 저희는 페이퍼를 갖다가 페이퍼로 필름을 만들어서 페이퍼 종이 가지고서 저희가 그동안 그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내내 남들은 다 필름으로 필름이라는 PVC 필름을 갖다가 활용하지만 저희는 페이퍼를 활용하는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안팎으로 어차피 페이퍼도 목재로 만드는 거니까 안팎으로 다 목재네요? 그렇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그런 점에서 PVC는 아무래도 불났을 때는 좀 뭔가 연기가 나고 검은 연기가 나는데 페이퍼 필름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목재협회나 목재단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강원선 선생님 2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목재협회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목재협회 회장직 3대 회장 역임하셨어요. 회장을 지내시게 된 뭐 계기가 추천에 의해서인가요? 선출에 의한 건가요? 뭐 추천도 되고 선출도 해서 선출해가지고 된 거겠지, 됐죠. 어떻든 간에 추천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올라니까 좀 뭐 한번 하라 그랬겠죠, 뭐. 활동은 어쨌든 창립 당시부터 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창립 때부터 큰 힘이 되셨을 것 같고 일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목재협회의 역사 산증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설립할 당시는 그럼 주로 멤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목재하는 데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700~800개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 300군데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협회 하나조차도 없다는 게 우리가 한 300군데 같은 업체 종사하는데 협회조차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건 뭔가 협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어떻든 간에 뭔가 우리가 서로 협회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봐야지. 그럼 시작은 한 몇 군데 정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뭐 그래도 한 20군데 정도는 의기투합을 했겠지. 그 20군데가
여기 지금 서구 있는 쪽 말고 남동공단이나 검단도 있습니다. 다 합쳐져서 시작을 한 거지. 검단 쪽하고 남동공단 모두 합쳐서요? 다 합쳐서. 아, 네. 그럼 뭐 이제 초기에는 초대 회장 있고 운영위원회 뭐 이런 것들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지. 주 안건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목재 주 안건이야. 목재에 대한 활성화, 목재에 대한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떤 모든 게 목재 쪽의 어떤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목재 쓰임새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갔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선출직 회장이라도 초대 회장님이 1대, 2대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신 건데 이런 거 보면 연임 가능했고 몇 년씩 하는 거예요? 평균 2년씩 하는데 이제 뭐 연임해서 4년 한 거지. 보통 이제 한 번 맡으면 4년은 해야 되네요. 그렇지. 초창기 멤버시라서 이 뭐 회장직의 월급보다는 자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도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그거야 뭐 회장을 맡으면은 어느 정도는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초대 회장님 이후로 이제 사업들 3대, 4대 때 주력했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하면서 이제 목재법이라는 것이 이제 산림청에서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바람에 목재법이라는 게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목재법에 의해서 이제 목재에 대한 규제 이런 어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법으로 목재 이용하는 거든지 모든 것들 품질 표시든지 모든 규제가 수입하는 것부터 또 수입하는 것도 뭐 옛날서부터 보면 도벌목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법규가 이제 목재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때 이제 산림청에서 그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토론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법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많은 규제가 생기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면 많은 불편이 생기고 많은 이제 일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불편한 것을 그걸 이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 기존에 해오던 업무, 목재를 다루는 방법들에서 규제가 생기고 나서 변화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분별하게 뭐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서도 왜냐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분별하게 가짜 말하자면은 좀 품질이 안 좋은 나무 갖다가 엉뚱하게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방지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좋은 나무가 말하자면 비슷한 나무 좋은 나무를 갖다가 비슷한 나무를 갖다가 뭐 그 나무라고 이제 속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가려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법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규제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 이제 일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 그러면은 이 품질의 표준화나 뭐 품질을 조금 더 올리는 데는 이 목재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할 때에 현장에서 조금 괴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의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그 필요한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건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적 자원을 또 다시 또 새롭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또 교육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그 시험을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 또 품질 표시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완화시키고 좀 더 그것도 설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고 봐야지.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시행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그죠? 아, 그렇지. 거기에 아주 뭐, 목재법에 의해서, 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지. 이 목재법 안에 그러면 방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나요? 아, 다 있었지. 목재 방역 관리도 있었고, 뭐 어떤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부분의 규격 사이즈까지도 다 관여를 했고,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품질 표시를 100%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A급, B급, C급에 대한 품질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전에는 이제 C급 갖다가 많이 팔고, 근데 이제 그런 품질 표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만들었고. 규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지. 그 데크용 목재 판재의 뭐 표준 치수 또는 뭐 안정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 목재법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니야, 그것도 나는 목재법에 관여돼.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바닥을 쓰려면은 이거는 최소한도 25mm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튼튼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mm가 들어오고 15mm 갖다가 두께는 얘기 안 하고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서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가격만 낮춰, 그러니까 자꾸 가격만 낮춰가지고 시장을 흐리는 거지. 근데 그 제품을 갖다가 쓰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나쁜 제품을 싸니까 썼다가 보면은 몇 년 있으면 그게 파손되고 못 쓰면 목재는 쓰면 안 돼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바닥재를 쓸 때는 25mm, 이 밑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20mm로 쏘기고 15mm로 낮춰가지고서 싸게 물건만 쌀고 나중에 그 쓴 사람들은 목재 제품은 못 쓰겠더라. 이제 이런 평판을 많아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목재법이 이제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목재 제품군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겠다. 뭐 이제 목재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규제는 좀 필요했던 거지. 이 지금 목재법 이외에 하역사, 운송사, 뭐 항운노조 이런 것도 협회 차원에서 어떤 조율이라든지 협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협상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주로 보면은 그때는 이제 협회가 없으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하역사든지 일방적으로 각 거래처에다 통보를 해서 올린다, 뭐 한다, 지네들이 이제 어떻든 말하자면은 이제 일개회사, 조그만 회사를 일개회사를 가서 상대로 해서 올린다 하면 여기서 힘을 못 쓰는데, 이제 그걸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제 그 하역사든지 방역사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공문이 오거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할 때는 협회에서 모든 걸 통합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한 거지. 말하자면은. 이 하역사나 방역사들이 뭐 하나의 기관은 아닌 거죠. 여러 회사가 있는 거죠. 목재 회사들처럼. 그치. 목재 하역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이 단합해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담합을 해서 이제 올리면 우리는 각계전 조그만 회사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걸 협회 차원에서 이제 같이 대응하는 거네요. 네, 같이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역료가 좀 비쌌던 편이었나요? 이제 어떻든 간에 거기도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리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불합리한 부분을 또 밝혀내서 협회 차원에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는 못 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럼 올린다면 우리는 2선까지는 해줘도 이상은 더 안 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말하자면 그런 거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토론하고 싸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걸 얻어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됐다고 봐야지.
이런 하역사나 방역사는 항만공사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상관이 없지. 항만공사하고는. 중재할 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거는 없어.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어. 이 뭐 내양, 북항 이런 이 항만에 따라서 이런 하역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합 또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뭐 북항에서 이 하역을 하는 거랑 뭐 북항. 저기 인천 뭐 내양이나 아니면은 그 구도에 약간의 따른 차이는 있지. 좀 왜냐, 차이가 아니,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없는데, 이제 물류 비용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물류 비용이. 내리거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는데, 똑같지, 걔네들은. 똑같은데, 이제 물류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우리 회사에서 가까운 데로 내리는 게 좋겠네요. 그죠? 당연하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그럼 목재 단지 구성도 임기 내에 하셨던 거예요? 임기 내에 했지. 목재단지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제재단지가 이게 주택가에도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옛날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쪽은 허허벌판이어서 이제 공장을 다 한 건데 어느 순간에 이제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고 뭐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좀 옮겨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걸 이제 뭐 이제 마침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단지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 듣고 인천시하고 협상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인천시하고 거의 뭐 한 2년 동안 협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럼 목재단지를 이제 주택가에서 조금 주택가랑 떨어진 데로 옮겨가니까 시민들도 환영했을 것 같고 또 목재단지 이 회사들이 모여서 한 번에 뭐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목재 산업에서도 환호했을 것 같긴 한데 2년 동안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뭘까요? 행정이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이라는 게 그게 참 공무원 사회가 원리 원칙이고 답답한 건 우리지 그 사람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원리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뭐 한없이 이제 끌고 가는 거지. 허가가 잘 빠르게 안 난 거죠. 허가가 안 나는 거지. 허가가 안 나고 허가가 안 나는 거지. 한 2년간 아주 그냥 뭐 많이 싸웠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했지. 이 북항이 목재단지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천에 이제 남은 땅이라고는 이제 북항밖에 없었어. 인천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그나마 이제 빈터고 남은 땅이라고는 북항밖에 없었다고 마지막 땅이라고 봤지. 다른 후보지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후보지는 없지. 뭐 할 만한 데가 없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 70만 평이 다 이게 매립지로 해가지고서 이 70만 평이 이제 이게 매립지로 있어가지고 이게 자연녹지로 돼 있던 땅이니까 그나마 어쨌든 이걸 좀 풀어서 우리 목재 단지도 만들고 좀 공업 단지로 좀 만들어 달라. 이거를 이제 인천시에서 수많이 이제 진정을 하고 해가지고서 한 거지. 그 협회를 창설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협회를 창설하고 나서 목재단지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협회를 창설하고서 구성하자고 한 거지. 그러면 이거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땅이 노니까 녹지단지니까 이거를 허가를 바꿔서 목재단지를 구성하자. 그 아이디어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서 두세 사람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북한 목재단지, 그리고 이제 청라 쪽에 있는 청라 산업단지 내의 목재단지, 그리고 북한 배우단지까지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목재단지, 지금 여기 북한로 목재단지를 이 허가를 내는 데에 관여를 하신 거죠? 100% 관여했지. 관여하신 거고, 차후에 청라 산업단지나 북한 배우단지는 좀 자연스럽게 된 건가요?
그거는 항만청 땅이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한진 이제 대기업 땅이니까 대기업 땅을 갖다가 분양받아가지고, 필지별로 10만 평을 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기업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허가를 이제 2년 동안 이제 좀 해달라고 이제 통사한 거니까 이제 그거, 거기는 이제 항만청이, 청라 거기는 다 항만청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거든. 이게 여기는 다 개인 땅인데 거기는 항만청 땅이지. 그 30년 임대했다고. 30년 임대하고 30년 임대한 거지. 30년 임대, 50년 임대까지 가능하게 청라 배우단지는 50년 임대고 여기는 30년 임대해서 이제 그건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거는 항만청 땅을 갖다가 목재단지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그것도 항만청 땅 배우단지하고 그거 다 목재단지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지정해서 이제 들어간 거지. 30년, 50년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연장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불화를 한다면은 우선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불화를 해줄 테니까. 근데 근거리에 있잖아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소유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르지. 소유가 다르니까. 이건 여기는 다 개인 땅이고 그쪽은 다 항만청 땅이니까 그건 다르지. 그래도 같은 세법이 적용되고 정보 교류나 이런 거는 협회 차원에서 다 묶어져서 다 묶어져 있는 거지. 100% 그건 다 묶어져 있는 거지. 협회 차원에서 다 그건 묶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북항로 목재단지 그리고 저기 북항 배우단지 청라 산업단지가 뭐가 제일 먼저 입주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입주한 여기가 거야. 가장 먼저 입주하고 이거하고 배우단지하고 비슷하게 거의 했다. 비슷하게 거의 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청라가 생긴 거예요. 청라는 그냥 2, 3년밖에 안 됐고. 근데 추가로 더 생길 때가 있어요? 목재는 이제-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추가로 더 할 만한 데는 없을 것 같아. 조금 그래도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지 검단 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치. 검단 쪽으로 조금 일부 그래도 한 30% 정도는 검단에 아직도 검단 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간 업체들이 꽤 있지. 검단 쪽으로. 그러면 이런 구역마다 우리가 더 활성화됐어 이런 경쟁이 있나요? 그런 건 별로 없지. 네.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됐겠지. 아무래도 그쪽 지역보다는 이쪽이 활성화가 많이 됐지. 아무래도 땅의 소유주가 본인 거다 보니까 그죠? 검단도 좀 본인 거지. 그러니까요. 검단 거도 근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도심이라고 볼 수 있지. 검단보다는. 지금 요 북항로 목재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 말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어떤 편이에요? 많이 저렴한 편인가요? 저렴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평당 건물 저거 하게 되면 한 3만 원, 평당 한 3만 원 꼴 정도 할 거야. 3만 5천 원. 이게 월로요? 연으로요? 월. 그러니까 저렴한 편은 아니지. 그래도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몇천 편 이상은 다 돼야 될 건데 그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한 1,500평 정도가 기본이고, 이제 1,000평, 500평도 갖고 있고 하는데, 한 1,500평이 기본인데, 1,500평 정도가 기본이라고 봐야지. 그래도 임대료가 상당한 거네요. 그죠? 임대료가 대략 보면은, 건물 값으로 본다면 3만 5천이니까 한 1,000평만 해도, 이게 1,000평만 졌다고도, 임대료가 2,500에서 3,000원 나오겠지. 제품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목재의 기본 엄청 부가가치 마진율이 높은 산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때요? 그치. 마진율이, 목재 산업은 이제 마진율이 많이 없는 산업으로 떨어졌지. 이제 우리 같이 인테리어 사업은 조금 좀 별 거고, 건축자재 시장은 아주 마진율이 박하지. 지금 그러면 이 북항로 목재단지 대표 기업 하면 우딘일 것 같지만
대표하는 기업들을 들자면 뭐 세 손가락에 꼽는 기업들 있나요? 이제 저거 한다면 뭐, 대표하는 데가 있다면은, 매출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매출 기준으로. 영림도 매출 기준이 되고, 뭐, 대표하는 게 뭐, 태신 합판하는 친구들이 태신, 뭐, 미산, 뭐 그런 친구들, 네네. 뭐, 그런 친구들이 대표하겠지. 이 목재 단지를 딱 구성해 놓으니까 뭐 교통이 편리하고 원목 자재 수입이 편리하고 이런 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아이, 그 이만한 데가 없지. 여기 와보면 다 여기서 공장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 다른 데보다, 오히려 남동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도로가 땅땅 뽑아서 구역 정리가 잘 돼 있는 동네지, 여기가. 공장하기에는 입지 조건이 좋지. 구역 정리가 잘 돼 있고, 도로도 넓고. 이 목재 단지 구성된 지 좀 됐으니까 이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좀 흔들리거나 뭐 조금 힘들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IMF나 뭐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훨씬 전이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외국이랑 교역하는 거나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선생님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부분 또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뭐 최근이야 뭐 내가 회장이 아니니까 뭐 이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는 이제 저거 하더라도, 지금 목재업은 뭐 건 다가 힘들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경기가 살아나주지 않으니까, 이게 왜냐면 목재 산업은 건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건축인데 건축이 계속해서 지금 뭐 내려막길을 탔으니까 지금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아마 다들 이제 목재 산업은 다 힘들어 하는데, 근데 뭐 지금은 목재뿐만 아니고 철강이든 뭐 어느 자영업이든 간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목재 산업도 마찬가지지. 아주 뭐 목재 산업도 더 타격은 조금 더 받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되는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금리, 건설 경기,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마 내가 보기에 역대 아이러니한 게 40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작년 올해가 가장 아마 누구나가 힘들어하는 사항이 아닌가. 근데 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1, 2년 동안 이 가장 어느 기업이든 간에 힘들어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힘을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2016년에 그 한진중겁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보세장치장? 이거를 매각해서 저목장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 저목장 임대가 끝남으로 해가지고 업체들이 이제 본인들의 나무를 쌓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대처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뭐 다행스러운 게 이제 다 항만으로 이제 그 항만으로 다 이제 그 하역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직도 보면은 이제 그 항만에 그 빈 땅이 많아서 건 다가 이제 항만 쪽으로 다 들어갔지.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목장은 아직도,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왜냐면 다행스럽다기보다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옛날에 100이 들어왔다면 점점 갈수록 70, 50 이렇게 점점 줄었어,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현재도 아직도 그 뭐 원목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느끼지는 건 없는 게, 옛날 같이 100이 계속 들어왔다면은 조금 좀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게 이제 경기로 인해서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항만청에 건 남는 여유분 땅에 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거지. 땅이 줄긴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물량이 줄어서 그렇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책이나 또는 확보돼야 될 시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후배들이 이 협회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정책 또는 우리가 같이 마련해야 될 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돼요.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산림청에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좀 뭔가 시설에 대한 현대화, 이제 좀 더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어떻든 품질적인 측면을 이제 높여서 좀 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목재에 대한 어떤 쓰임새나 이런 활용도 면에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목재에 대한 쓰임새 이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럼 상품 개발이랑 홍보 이런 것들을 당연히 협회 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죠? 상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 목재 산업체 간에 어떤 활발한 교류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교육을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그거는 뭐 지금 협회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협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활성화돼서 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작할 때는 20군데 정도 시작했고 많을 때는 뭐 6, 700군데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입된 회원사가 몇 지금은 한 군데 정도 200군데 정도, 지금은 한 200군데 정도 되지 않나 봐. 가입하기를 원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거 가입하면 그건 어차피 그 뭐 서로 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회원사가 많아야 또 산림청에다가 저 무게를 실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어차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뭐 선생님처럼 큰 기업하고 또 조그만 영세 기업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협회에 가입하려면 어쨌든 협회비 같은 걸 낼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아니면 가입하면 다 일괄부가 되나요? 기준은 있지. 아무래도 이제 뭐 말하자면 최하가 하면 60만 원씩,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1년에 60만 원씩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사든지 뭐 어떤 조금 좀 관여된 이사 사람들. 직책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뭐 우리가 150만 원, 200만 원, 또 어떻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좀 도와달라면 이제 발전기금도 또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그런 게 있지. 우리는 이제 한 150만 원, 200만 원은 되지. 뭐 그런 거의 협회 쪽에는 뭐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야지. 어차피 나도 여태까지 이 목재로 해서 여태까지 나도 밥 먹고 살았으니까 어떻든 간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 목재에 대한 애착심은 좀 있고 또 여기 좀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주는 것이 또 후배를 위해서도 도와주는 게 낫다 생각하지. 멋지십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협회? 네. 협회 상주하는 직원이 지금 3명 있지. 협회 전무도 있고, 지금 3명이 상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산림청에서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그걸 따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대신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지. 협회 차원에서 원목을 수입, 제재, 가공, 유통 이런 것들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크게 관여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단합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단합도 하고 서로가 이제 그런 것들 왜냐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지. 큰 아웃라인에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속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청하고의 이제 관계가 어차피 산림청이 산업정책과에 산림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더 돈독해야지만 좀 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 그래서 산림청하고의 많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죠. 이 인천에 있는 이
협회가 유일하다고 하고 군사는 뭐 조합, 부산도 조합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협회에서 이제 지역 저 군산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뭐 협력해서 꼭 뭐 우리 이제지만 그쪽에 지부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있고 있다고 뭐 생각하지. 아, 네. 그러면 그때도 그 회장으로 계실 때도 협력해서 서로 교류했고 같이 교류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마찬가지 있고요. 교류하고 있다고 봐야지. 네. 뭐 같이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정보 교환 정도는 서로 하고 정보 교환은 교류를 하고 항상 있다고 네. 봐야지. 그러면 일단 협회는 뭐 사단법인으로 단체 인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단체 인가 받은 거. 아, 네. 그럼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개최하나요? 그 박람회도 이제 왜냐면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말하자면 박람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를 협회에서 이제 참여를 하지. 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참여를 하지. 그 아까 저희가 이 전시관 이야기하면서 박물관 건립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협회 차원에서는 뭐 혹시 이런 박물관 또는 회관 뭐 요런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거나 뭐 도전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최근에도 이제 산림청 국장을 만나가지고 협회 회장하고 산림청 국장 여기서 이 전시회 와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차피 지자체하고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토의를 얼마 전에도 했지. 그래서 상당히 뭐 산림청 국장도 진취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줬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협회 회장이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목재회관이 우리 서구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왜냐면은 지자체든지 인천시든지 산림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시도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재법 이외에 국내산 제재목의 뭐 품질 표시 제도 이런 것들도 추진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 추진해야 했던 뭐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똑같이 뭐 어떻든 간에 품질 모든 것이 뭐 어떻든 간에 품질 때문에 규제 모든 것을 다 가장 핵심 부분 법에 의한 거는 다 목재 품질에 대한 규격 표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니까 뭐 외국 거나 지금 한국 거나 뭐 국내 거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규제하는 어떤 법은 똑같다고 봐야지. 국내산 제품들 원목이 한 20%, 수입이 한 8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어떤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또는 농산품도 국내산 선호하잖아요. 목재는 어때요? 국내산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수입산을 선호하나요? 수입 용도가 틀리지. 수입 용도는 틀린데, 아무래도 저기 건 다 국내에서 쓰는 것들은 80%가 외국산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근데 국내산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 낙엽성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나무는 아니야. 그럼 마진은 어때요? 수입산이 나요? 국내산이 나요? 마진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수입산이 낫겠지, 뭐. 그렇군요. 이 목재 업체들 만약에 지금 이제 신생 업체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현재 목재 단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임대를 더 해줄 수 있다든지. 그건 좀 있지, 뭐. 그건 뭐 임대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뭐, 그거는 좀 있다고 봐야지.
뭐 협회 차원에서 어떤 그 신생 기업들에 대한 사업 장려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제가 목재 산업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협회를 찾아갔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협회 가면은 웬만큼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지. 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협회 가면은 뭐 자기가 근데 이거는 어차피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쉽게 아무나 그냥 뭐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목재는 많은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네들이 다 분석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그거 되지 않고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한 뭐 10년, 20년 근무를 하고 그렇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권장하실 만하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만류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니야. 만류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왜냐면 이제 목재 사업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어떤 인적 자원에서도 이제 아쉬운 거는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없어.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시설도 현대화도 더 돼야 되겠지만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없고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 목재 사업은 좀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 지금 북한으로 들어오는 이 원목들 물량은 그러면 점점점 줄고 있겠네요? 많이 줄고 있지. 많이 줄어. 이게 뭐 물량이 많아서 뭐 하역료가 비싸지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물량이 계속 줄면은 이 사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시장 경기가 활성화보다도 이제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시장 자체가 뭐 건축 경기나 모든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목재로 쓰던 품목이 이제 뭐 PVC든지 이런 거로 또 여러 가지로 대체가 되고 뭐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인테리어 업체도 뭐 이 목재로 다 가던 것이 지금 그 이제 필름이나 이런 거로 다 70%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목재 수요가 그런 어떤 이제 다른 거로 대체 품목이 되고 하고 인적 자원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줄어드는 입장이라고 봐야지. 그럼 40년 동안 이제 이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데 지금 이제 내가 주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 분야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뭐, 이 목재 쪽 시장은 방금 얘기했던 주력하는 게 이제 중목구조 시장으로, 중목구조 쪽으로 어차피 이제 왜냐면은 사람이 조금 하면은 이제 뭐, 콘크리트 짓는 것도 있지만은, 목조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목구조 시장은 꾸준히 갈 것이라고 보고, 중목구조 시장으로 이제 많이 변신이 돼야 되겠고, 우리 쪽에서 그쪽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나마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시장은 이거는 물론 패턴이 흐름이나 조금 바뀌시지만은 계속 그 변하는 거를 계속 변신해 나가면서 이거는 꾸준하게 인테리어 시장은 이건 우든 시장은 꾸준히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어떤 흐름이 좀 변할 뿐이지 이 시장은 아주 꾸준히 있으니까 뭐 어떤 계속해서 변신하면서 가야겠지. 그러면 이 변신하기 위한 어떤 신설할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아이템 개발하는 거지. 아이템을 개발하는 건데, 이제 그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짝도 이제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문 여는 게 아니라 기능성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하고 또 인테리어 시장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 벽체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는 거를 이제 좀 더 그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끝없이 이 우리는 개발 쪽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그 취향을 보고 변해야지. 지금 워낙 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오래도록 경영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뭐 자제분들도 그렇고, 뭐 밑에 키우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어차피 해야지. 어차피 그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내가 있어야지 되는 회사였다면은 내가 없어도 되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시스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뭐 ERP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쪽으로 엄청나게 거기에다 많은 또 투자를 하지. 어차피 이 뭐 내가 없어도 되는 회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한 몇 년 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봐. 더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열정은. 근데 또 좀 40년 막 달려오셨으니까 좀 쉬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쉬면은 금방 늙을걸. 그쵸. 지금 오히려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이제. 그런 거 보면 행복한 거잖아. 그래서 나와서 할 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해. 남들은 할 일이 없는데. 이런 40년 이상이 굴고, 이렇게 뭐 올라갈 때야 뭐 힘나지만 또 내려갈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 뭐, 어떤 어려움도 꽤 많았다고 보는데, 나도 뭐, 어떻든 간에 뭐, 사업을 하면서 안 어려울 수가 있나.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이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부딪히고,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어떻든 간에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긍정적 마인드로 돌파하는 거.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봐. 지금도 뭐든지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항상 다음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구에 아까 이제 신규 사업이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약간 만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서구에서 이 목재 산업을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서구에서 목재 사업? 네. 서구에서 목재 사업을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목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이게 모조리 다 모여 있으니까 많은 정보든지 또 많은 소비자들이 오더라도 요즘 모인 데서로 다 오는 거니까 모든 정보를 서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되겠지. 서로가 정보 교류하는 데는. 그러면은 그런 도움을 위해서 이 뭐 목재 협회나 또는 목재업을 하는 경영자들에게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처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제 모든 거는 내가 투자를 안 하고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서 맨날 어렵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태되는 거니까.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더 내가 거기서 이게 자꾸 얕게 어떤 깊이를 좀 더 깊이 파고들고 뭔가 그런 분석을 하고 내가 또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서 자꾸 어떤 위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서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어려워지는 거지 뭐. 그건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 네. 똑같지.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에게 인천 서구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고향은 아니니까. 내 고향은 아닌데 평생 난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서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 평생을 내가 그래도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다
다들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노력하고 하는데 나는 노력한 만큼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가 뭐 서구에서 도움이 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가능한 한 좀 더 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네.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 서구에서 끝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어? 네. 그럼 강원선 선생님의 2차 면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했어요.